이번 주제는 이제 중국 헝다그룹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헝다그룹에 대해 가지고서 이래서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지금까지의 스토리 그 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좀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미래의 일들에 대한 뭔가 그 뉴스를 봤을 때의 분석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기열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냐? 2016년, 17년도에요. 헝다 부동산을 우회 상장하기로 헝다그룹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전략자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헝다 부동산을 선전 증시에 우회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풋백 옵션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이거 안 되면 헝다그룹이 니네들 투자한 거 우리가 되사줄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였었냐라고 하면은 1,300억 위안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요. 별일이 없는 줄 알았죠. 근데 이 문제를 촉발시키는 부동산 쪽에 이슈, 뭔가 하나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8월달 여름인데요. 중국의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3홍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세 가지 규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부동산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좀 너네 좀 건전해져라. 건전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는 무슨 규제를 하느냐. 자산 대비해 가지고 부채는 70%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순차입금 비율은 100% 이하여야 된다.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은 1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선이죠. 그렇죠? 요 세 가지 선에 하나씩 어길 때마다 자, 이제 선을 넘을 때마다 이제 철퇴가 내려집니다. 뭐냐 하면 부동산 회사가 장사하려면 빚내서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금액이 많이 필요한데 개발을 하려면 근데 하나씩 넘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연간으로 그 회사가 누릴 수 있는 부채 이제 연간으로 허용되는 부채 증가율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원래 아무것도 안 어기면 15% 가능합니다. 하나 어겼죠? 마이너스 5 딱 돼요. 10%밖에 못 늘려요. 두 개 넘겼다 5% 돼요. 세 개 넘겨버리면은 부채를 증가시키면 안 돼요. 그 부동산 회사는. 이런 규제가 이제 8월 달에 내려지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부동산 업체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여러 번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헝다인데요. 헝다는 2017년도 초에 1월 달에 이 계약을 맺어요. 4년짜리 계약, 그러니까 이 계약이 풋백 옵션 있는 우회 상장 계약이 4년짜리였습니다. 그러면 18, 19, 20, 21년이 됐죠. 그쵸? 21년도 1월 말까지 우회 상장을 해야 됐어요. 안 되면 되사줘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부동산 규제도 강화되고 막 하니까 중국에서 우회 상장 승인 요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투자했던 전략적 투자자들 중에서 야, 우리 이제 4달도 안 남았어. 우리 풋백 옥션 행사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행사하면 이게 1,300억 위안이거든요. 근데 무려 1,300억 위안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요, 헝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무려 92%라는 거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요. 너무 많은 거죠. 현금을 다 내줘야 돼요. 풋백 옵션 하려면은. 근데 다행히 당시에 전략적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 구슬렸나 봐요. 그래서 옵션 행사를 이때 당시에 막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을 휴 한숨 내쉬고 다행히 넘어가요. 그러고서 이제 뭘로 했을까 보니까는 유상증자로 우리는 전공법으로 딱 이제 자금 부족한 거 마련해가지고 돌파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헝다가 11억 달러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 주주 배정으로. 그래서 부채를 갚겠다라고 했는데 13일 날 나오죠. 14일 날 네, 실패. 목표치 미달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방법을 바꿔요. 방법을 바꿔가지고서
11월 달에 다음 달에는 그럼 우린 다른 자회사들 상장을 하겠다. 우리 헝다그룹이야. 우리 그룹에 회사들 많아 자회사들. 그것들 상장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하겠어. 해가지고서는 부동산 서비스 회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 가지고서 이제 그 2빌리언의 그 IPO를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좋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또 정부가 이렇게 싹 옥죄어 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는 뭐냐? 헝다가 단순한 그룹이 아닙니다. 전기차도 해요. 근데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서 정부의 조사 지시가 있었던 거죠. 조사를 하라는 거죠. 정부에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친환경차, 헝다 친환경차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헝다뿐만 아니라 바오능이라는데 두 군데 대해 갖고서 조사해보라고 11월 달에 예 이제 그 이런 게 이제 조사해보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뭐 헝다 전기차가 뭐 주식이 뭐야?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이게 꽤 많이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자, 5년짜리 주가 보실게요. 네, 뭐 7 뭐 이랬어요. 7 홍콩 달러 막 이랬다가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네, 69. 이때는 뭐 네, 가격 보시면 거의 한 70 정도까지, 70 이하까지도 70 홍콩 달러까지도 주가가 헝다 전기차가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직 전기차라는 이유 하나만이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이때. 근데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2021년도까지 꾸역꾸역 넘어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넘어오는데, 근데 또 정부의 칼날이 다시금 조여와요, 헝다 쪽에다가. 뭐냐면 헝다가 보유한 지방은행, 성징은행이라는 거에 대해 갖고서 지분을 갖고 있어요, 헝다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사를 지시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억 위안 규모의 거래를 했다는 거죠. 차이나 그러니까 헝다하고 샹징뱅크하고요. 근데 이 샹징뱅크라는 데가 보면은 이 대주주가 보세요. 헝다가 대주주예요. 대주주 샹징에 대해 가지고서. 근데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상한 이 거래가 꽤 크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 너 불법 대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는 이제 헝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은행 대주주의 지위를 내놓으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부에서 헝다한테 은행 지분에 대해 가지고서 희석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헝다가 아예 주주지위를 누리지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요. 이 방식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중국 이제 지방 정부 야오닝 그 쪽에서 일단은 샹징도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갖고 샹징 쪽에 있어가지고서 자기네가 이제 그 돈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그 헝다는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대주주인데 내가 이제 유상증자 있는데 지분 참여를 못하면은 그만큼 지분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어갖고 더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예 지금 헝다 관련해서 부실 채권 되는 것들을 상징에 있어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부실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그러니까는 헤어컷을 헝다가 주주 자기네 자본을 다 맞도록 해버리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지방 정부에서 증자에 들어오기 전에 헝다의 지분율이 확 낮아지겠죠. 그러고 지방 정부가 지분을 유상증자에서 들어오면은 은행 자체는 이제 자본이 커지니까는 건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실상 거의 뭐 헝다의 지분율은 유명무실해진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중국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헝다가 굉장히 밉보였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기사에서 보시면 헝다 관련 부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라 식으로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라. 그러니까 헝다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 갖고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헝다 이제 실현의 계절이 닥쳐오는 거죠.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6월 7월에 보시면요. 이 정도까지 상황이 오다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참고 참았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등급 하향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크, 예. 정크 얘기 나오면, 왜냐면 트리플 C 플러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피치에서 지금 B에서 한 방에 이제 트리플 C 플러스로 낮춰버립니다.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건 낮춰버렸죠. 그 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낮춰버립니다. 여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해버리면요. 사실 이제 우리도 뭐 이제 은행,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집단 대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대출이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개발의 대출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실과 바늘처럼 같이 다녀야 되는데 홍콩 은행들이 헝다가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모기지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홍콩 은행들이 중단하면 이제 모기지에 대해 갖고서 헝다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설상가상 굉장히 괴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중국의 이제 광파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광파은행. 이거 보시면 이제 자 중국 부동산 7월달 기사죠. 돈줄 조이기에 민영재벌 헝다 휘청. 은행이 자금 동결을 했대요. 지방정부 분양금지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은 자 최근 법원이요 받아들였답니다. 뭐를 최근 광파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여 헝다의 예금 234억을 동결했다. 자 이거는 사업자금으로 원래 광파은행이 헝다한테 대출을 해줬고 만기가 내년 3월이래요. 근데 법원에다 신청해가지고서 7월 달에 만기도 아직 남았는데 야 이거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까는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헝다가 이제 넣고 있던 예금 헝다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웃기죠, 그렇죠? 대출 만기가 남아 있는데 대출에 대해서 동결이 됐대요. 아마도 이제 이쪽 이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뭔가 기한이익 상실 같은 조항들이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게 장기로 돼 있던 기간 남은 것들도 그 즉시 이제 단기로 전환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은행 편을 들어준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헝다가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합의는 봤대요. 그래갖고 광파가 동결했던 것도 풀어줍니다. 예. 희한해요. 참 헝다가 뭐 문제 있고 나면 또 이게 해결됐다는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되죠. 그쵸? 참 희한한데 근데 그 다음엔 또 더 괴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고객사한테 대금 결제를 못 해준대요. 헝다가 대금 결제를 고객사한테 못 해준 거 관련해가지고서 소송 제기 당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두 군데 더에서 야 이거 문제 있어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나 돈 못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지어는 이들의 이제 실적 발표 못 받았다는 회사들에서 실적 발표에서 이 얘기를 해버려요. 헝다한테 우리 아직 대금 결제 못 받았다. 이제 그리고 8월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뭐냐? 헝다에 대한 투자 제한.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헝다 그룹의 이제 로컬이니까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 발행된 채권들 있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더 이상 못 사도록. 이제 헝다가 발행한 중국 내부 채권은 국내채는 개인 투자자는 매수도 못 해요. 오직 기관 투자자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자 보호한 거죠. 야, 헝다가 채권 가격이 팍 떨어졌다고, 야, 이거 바텀 피싱 해볼까? 막 이러면서 사는 거 맞겠다는 거죠. 이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이 녀석들 조심해.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또 헝다가 내놓는 카드, 자회사 더 팔게요. 그래서 헝텐 네트워크를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요거는 텐센트가 사갑니다. 그래서 또 좀 한숨 돌려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자동차 얘기 드렸죠. 친환경차, 전기차. 그 다음에 헝다 물업. 요것도 내가 매각해서 돈 갚을게. 근데 이게 가치가 있는지 물음표라는 거죠. 기사 보세요. 중국 기업 수상한 헝다 자동차 생산은 미뤄지고 공장 가동도 미심쩍. 3일 전 기사입니다. 중국 부동산 재벌이 만든 전기 자동차 업체 헝다 자동차가 한 대도 못 팔았대요. 근데 주가는 아까 보셨죠? 엄청 올랐었던 거. 7에서 69까지 올랐었던 거요. 참 대단합니다. 그쵸? 그리고 제일 이제 최근에는 헝다 자회사 이제 지분 인수를 다른 그 이제 업계 경쟁사들하고 논의했는데 그 협상 중단됐다는 소식 나왔고요. 근데 또 뭐 헝다 대출 만기는 또 연장됐다는 또 그러니까 이래 안 좋았다가 또 숨통 튀었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뭐 헝다가 제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 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그냥 방향성은 어떨까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헝다가 2016, 17년부터 내재됐던 문제예요. 21년이잖아요. 지금 21년도에 문제가 여러분이 헝다 또 26년 이럴 때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최대한 파급 효과를 줄여나가면서 지금 중국 정부하고 헝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냥 그 정도 관점을 가지고서 헝다 쪽은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요. 헝다 관련해서 시계열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